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연에 푹 빠져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이라고 해요. 올해 62살이고요. 평범한 주부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힘들지만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지난달 17일 새벽 2시였어요.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더라고요. 이런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나 싶어서 받았는데 엄마야?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우리 준호 목소리였거든요. 그런데 평소랑 다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왜 이런 번호로 전화해? 무슨 일이야? 엄마, 나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어요. 아들 목소리가 울음 섞인 채로 나왔어요. 20년 넘게 들어온 목소리인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야? 침착하게 말해봐. 엄마, 나 사고 쳤어요. 차로 사람을 쳤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준호가 미국에서 운전면허 딴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항상 조심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사람을 쳤다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식이 없대요. 변호사가 지금 당장 합의금 내지 않으면 내가 감옥 갈 수도 있다고 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무서워요. 아들이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왕따 당했을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2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엄마, 절대 경찰이나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더 복잡해진다고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요. 2억이라니.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아들이 감옥에 갈 순 없잖아요. 미국 감옥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엄마, 지금 변호사가 옆에 있어요. 바꿔드릴게요. 그때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어로 뭔가 얘기하더니 한국어로 바뀌었어요. 어머니세요? 저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요. 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응급치료비로 5천만 원이 당장 필요하고요. 합의금까지 해서 총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언론에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드님, 미래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언론에 나간다고요? 우리 준호가 살인자로 찍히는 건가요? 그럼 한국에 돌아와서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당장 돈을 준비하셔야 해요. 피해자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만약 죽기라도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준호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애인데. 어머니? 어머니 들으세요. 네, 들어요. 지금 12시간 안에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피해자 가족이 형사고발하겠다고 해요. 그럼 아드님은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이라니. 우리 준호가 차가운 감옥에서 어떻게 견뎌요? 한국도 아니고 외국 감옥에서. 알겠어요. 준비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 아들 다시 바꿔주세요. 엄마, 나 정말 무서워요. 여기 사람들이 다 영어로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엄마, 제발 살려줘요. 아들이 이렇게 애원하는데 어떻게 못 도와줘요. 뭐든지 해야죠. 집을 팔든 뭘 하든. 준호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런데 왜 이런 번호로 전화한 거야? 핸드폰을 경찰이 압수해 갔어요. 지금 변호사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특히 아빠한테는 절대. 왜 아빠한테는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궁금했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일단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지금 상황이 급해졌어요. 피해자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하네요. 돈을 더 빨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더 악화됐다고요? 설마 죽은 건 아니죠? 얼마나 더 빨리요? 6시간. 아니 3시간 안에 일단 1억 원이라도 준비해 주세요. 그래야 일단 응급치료라도 받을 수 있어요. 3시간 안에 1억 원이라고요? 은행도 안 열었는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새벽 3시예요. 은행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보내주셔야 해요. 인터넷 뱅킹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때 다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하는데. 엄마, 제발. 아들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당장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싶었지만 그것보다는 돈을 보내는 게 더 급한 것 같았어요. 알겠어. 알겠어. 엄마가 지금 당장 준비할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대체 어디서 1억 원을 구하죠? 우리 집 예금 다 합쳐도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변호사라는 사람이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시간이 정말 없어요.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병원 로비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요. 근데 저희 집에 그렇게 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적금이나 보험 같은 거는 없으세요? 적금. 맞아요. 준호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15년 동안 넣어둔 적금이 있어요.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가입해둔 연금보험도 있긴 있는데 중간에 깨면 손해를 많이 봐요. 어머니, 지금이 돈 아끼실 때가 아니에요. 아드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손해보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아들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은 또 모으면 되지만 아들은 하나뿐인데. 알겠어요. 그럼 지금 인터넷 뱅킹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옆에 다른 분 계세요? 소리가 들리는데. 아, 남편이 옆방에서 자고 있거든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나 봐요. 남편이 자고 있어요. 깨우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정말 복잡해져요.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처리하셔야 해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서 작은 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뱅킹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비밀번호를 몇 번 틀렸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쳐지더라고요. 어머니, 침착하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적금을 해지하려고 보니 3개월치 이자를 물어내야 하더라고요. 200만 원 가까이. 이거 해지하면 200만 원을 물어내야 해요. 어머니, 지금 200만 원이 아까워서 아드님을 감옥에 보낼 거예요? 빨리 해지하세요. 그렇게 해서 적금을 해지했어요. 6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도 4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보험은 없으세요? 연금보험이 있긴 한데 이것도 지금 해지하면 원금도 못 받아요. 15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넣은 연금보험이었어요. 노후 준비한다고. 그런데 지금 해지하면 3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4,500만 원인데. 어머니, 선택하세요. 1,500만 원 손해보고 아드님 살릴 거예요. 아니면 그 돈 아끼고 아드님을 감옥에 보낼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더 중요하죠. 알겠어요. 해지할게요. 연금보험까지 해지하니까 총 9천만 원 정도 모였어요. 그래도 1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어머니,
1천만 원만 더 구해주시면 돼요. 신용대출은 안 되세요? 신용대출이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해볼게요. 은행 앱으로 들어가서 대출 신청을 했어요. 다행히 한도가 1,500만 원 나왔어요. 이자가 좀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해서 총 1억 500만 원을 준비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지만 아들을 구할 수 있다면. 어머니, 이제 송금하시면 돼요.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계좌번호가 좀 이상했어요. 은행도 처음 듣는 인터넷 전문은행이었고 예금주 이름도 한국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 계좌가 맞아요? 예금주가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미국에서는 한국계 변호사들이 이런 계좌를 많이 써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뭔가 이상했지만 아들이 급하다고 하니까 1억 원을 송금했어요. 그런데 한 번에 1억 원을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 한도가 3천만 원이었어요. 어머니, 그럼 일단 3천만 원부터 보내세요.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그래서 3천만 원씩 3개 다른 계좌로 나눠서 보냈어요. 매번 계좌번호도 다르고 예금주 이름도 달랐어요. 이상했지만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송금할 때마다 확인 문자가 왔어요. 3천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그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모은 돈인데 다 보냈어요. 이제 우리 아들 괜찮은 거죠? 네. 일단 응급치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뭔가 또 문제가 있나 봐요.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피해자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수술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또요? 벌써 1억 원을 보냈는데 또 더 달라고요. 얼마나 더요? 한 5천만 원 정도. 어머니 집에 더 있으세요? 5천만 원이요? 이미 모든 걸 다 털어서 보냈는데 어디서 또 5천만 원을 구해요? 그때 다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피해자가 20대 대학생이래요.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도 죄송하고.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더 도와주면 다 끝나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그런데 정말 돈이 없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가진 돈 다 보냈어. 이제 정말 없어. 엄마, 그럼 어떻게 해요? 변호사님이 돈이 더 없으면 합의가 안 된다고 해요. 그때 변호사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혹시 부동산은 없으세요? 집이라든지. 집이요? 우리 집은 전세인데. 전세로 살고 있어요. 전세금은 얼마나 돼요? 2억 정도요. 그럼 전세금 대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5천만 원만 더 구해주시면 정말 끝나요. 전세금 대출이요? 그럼 나중에 집을 어떻게 구해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어머니, 지금 당장 아드님이 감옥 갈 위기인데 집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일단 아드님부터 구하고 나중에 생각하시면 안 되나요? 맞는 말이에요. 집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아들이 무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새벽 5시가 되어서도 은행에서 연락이 안 왔어요. 전세금 대출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어머니, 시간이 정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으세요? 다른 방법이라니. 정말 모든 걸 다 털어서 보냈는데 뭐가 더 있어요. 그때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일단 3천만 원만 더 보내주면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대요.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고. 3천만 원만이라고요? 그것도 큰 돈인데. 준호야, 엄마가 정말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그럼 친척들한테 빌려달라고 해봐요. 큰엄마나 작은아버지한테. 친척들한테요? 무슨 용도인지도 말 못하고 어떻게 빌려달라고 해요. 뭐라고 말하고 빌려달라고 해? 그냥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엄마, 제발 부탁해요.
나 정말 무서워요. 아들이 이렇게 애원하는데. 그래도 친척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준호야, 엄마가 큰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그런데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겠지? 네,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고마워요. 큰엄마한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전화를 다른데 하시면 안 돼요. 왜요? 돈 빌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면 정말 곤란해져요. 언론에라도 나가면 아드님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털었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남편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있었어요. 남편 모르게 해지할 수는 없나요? 혹시 남편 명의 보험도 제가 해지할 수 있나요? 가능하긴 한데 남편분이 모르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남편 명의 보험까지 해지했어요. 2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도 1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어머니, 1천만 원만 더 구해주시면 정말 끝나요. 카드 현금 서비스는 어떠세요? 카드 현금 서비스요? 이자가 엄청 높지 않나요? 이자가 너무 높을 것 같은데. 어머니,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아드님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자야 나중에 갚으면 되죠. 그래서 카드 3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어요. 1,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다 준비했어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또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이번에는 예금주가 또 달랐어요. 3천만 원을 송금하면서 정말 마지막이길 바랐어요. 이제 정말 한 푼도 없었거든요. 다 보냈어요. 이제 우리 아들 안전한 거죠?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또 뭔가 문제가 있나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피해자 부모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합의금을 더 올려달라고 해요. 또요? 정말요? 벌써 1억 3천만 원을 보냈는데 또 더 달라고요? 얼마나 더요? 한 7천만 원 정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7천만 원이요? 그럼 지금까지 총 2억 원을 달라는 거네요. 처음에 2억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이미 다 털어서 보냈는데 저는 정말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일단 지금까지 보낸 걸로도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대요. 나머지는 내일까지 준비해달라고 해요. 내일까지요? 하룻밤 사이에 7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준호야, 엄마가 정말 다 털어서 보냈어. 이제 빌릴 데도 없고. 엄마, 그럼 어떻게 해요? 합의가 안 되면 나 정말 감옥 가는 거예요. 미국 감옥에서 어떻게 살아요? 아들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때 변호사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한데 뭔가 또 있나 봐요. 뭔가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는 방법이요. 전세집이어도 가능할 거예요. 전세집 담보대출이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네. 요즘은 전세 담보대출도 많이 해줘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은행에 전화했어요. 그런데 전세 담보대출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한테 뭐라고 말하고 동의를 받아요? 아들이 미국에서 사고 쳤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집주인한테 연락해보세요. 하는 수 없이 집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집주인님. 급한 일이 생겨서 전세금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동의서 좀 써주실 수 있나요? 무슨 급한 일이신데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비가 급히 필요해요. 거짓말이긴 했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요. 아,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서류 가져오시면 사인해 드릴게요. 집주인이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대출 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오늘 안에 돈이 안 들어오면 정말 위험할 것 같대요. 피해자 가족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해요. 오늘 안에요? 대출은 최소 이틀은 걸릴 텐데. 준호야, 대출 받는데 시간이 걸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변호사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그럼 일단 가지고 계신 걸로 먼저 보내주세요. 얼마나 있으세요?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통장에는 생활비로 쓰려던 50만 원 정도밖에. 5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일단 보내주세요. 성이라도 보여야 해요. 50만 원까지요? 그럼 이제 정말 한 푼도 없는 거네요. 알겠어요. 그렇게 마지막 50만 원까지 보냈어요. 이제 정말 통장이 텅 비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대출 받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이 왜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 거죠? 평소 같으면 벌써 뭐라고 했을 텐데. 준호야, 너 괜찮아. 왜 이렇게 조용해? 응, 괜찮아요. 그냥 무서워서.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뭔가 아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힘이 없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무사하니까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보냈더라고요. 총 1억 4,050만 원.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래도 아들을 구했으니까 괜찮아요. 돈은 또 모으면 되지만 아들은 하나뿐이니까요. 남편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들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단 대출만 받으면 나머지 돈도 보내고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서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집주인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 전세계약서 원본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보다 복잡해서 하루 이틀 더 걸릴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070번호로 전화해봐도 안 받더라고요. 계속 통화 중이라고 나와요. 좀 이상했지만 아마 변호사랑 중요한 얘기하고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계속 전화해봐도 통화 중이에요. 혹시 아들이 다른 번호로 연락할까봐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이상해서 평소에 쓰던 아들 번호로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준호야, 괜찮아? 연락 좀 해줘. 그런데 답이 없더라고요. 읽음 표시도 안 뜨고 불안해서 미국에 있는 아들 친구한테 연락해봤어요. 혹시 준호 소식 아냐고. 아, 이모. 준호 어제 수업 잘 들었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뭐라고요? 어제 수업을 들었다고요. 어제 수업을 들었다고? 네. 저랑 같이 점심도 먹었어요. 왜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제 수업을 들었다고요? 그럼 사고는 언제 난 거죠? 혹시 준호가 교통사고 낸 거 알아? 교통사고요? 준호가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준호 운전도 안 하는데요. 운전도 안 한다고요? 분명히 운전면허 땄다고 했는데. 운전면허 없어? 네. 준호 운전면허 없어요. 항상 지하철 타고 다녀요. 그 순간 모든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전면허도 없는데 어떻게 교통사고를 내요? 급하게 아들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평소에 쓰던 그 번호로요.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너무 밝고 평온했어요. 준호야? 너 괜찮아?
응, 괜찮아요. 엄마 왜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너, 너 교통사고 안 냈어? 교통사고요? 저 운전도 안 하는데 무슨 교통사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준호야, 엄마한테 070번호로 전화한 적 있어? 070번호요? 그게 뭐예요? 저 그런 번호 써본 적 없는데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1억 4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을 그냥 날린 거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싶어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 목소리가 분명히 우리 준호 목소리였는데 20년 넘게 들어온 목소리를 어떻게 틀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평소 준호는 엄마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엄마야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말투도 조금 달랐고,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준호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그때는 대충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나 봐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서를 받았는데 제가 보낸 계좌들을 추적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다 인출된 후였대요. 어머니, 이런 계좌들은 대포 통장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돈을 빼가요.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제 돈은 영원히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억 4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요즘 이런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아요. AI 기술이 발달해서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내거든요. 어머니도 그런 기술에 당한 거예요. AI 기술이요? 그럼 제가 들은 준호 목소리가 진짜가 아니라 기계가 만든 거였다는 말이에요? 네. 요즘은 몇 마디만 녹음하면 그 사람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SNS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만 있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준호가 SNS에 영상을 많이 올렸었어요. 친구들이랑 놀 때 찍은 영상들. 그럼 우리 아들 SNS를 보고 목소리를 따라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에 영상을 많이 올리니까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들었던 아들의 울음소리도 무서워하는 목소리도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보이스피싱범들은 정말 교묘해요. 미리 조사를 다 해놓고 전화를 거거든요. 아드님이 미국에 유학 간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SNS만 봐도 다 나와요. 어디서 공부하는지, 언제 유학 갔는지, 그런 정보들을 미리 파악해서 더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죠.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결국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1억 4천만 원을 잃었다고.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여보, 뭐라고? 보이스피싱에 당했어. 준호 목소리인 줄 알고 1억 4천만 원을 다 보냈어.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우리 집 모든 돈이 날아간 거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미안해요, 여보. 정말 준호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구별해요? 남편도 화를 내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피해자니까.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아들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는 거였어요. 결국 준호한테도 전화해서 다 얘기했어요. 엄마, 뭐라고요?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요? 응.
너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엄마가 바보였어. 엄마, 괜찮아요. 돈은 다시 모으면 되죠. 엄마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니까 더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근데 엄마, 신기하네요. 제 목소리를 어떻게 똑같이 만들었대요? AI라는 게 있대. 너 SNS 영상 보고 목소리를 따라했나 봐.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이제 목소리도 믿을 수 없다니. 맞아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20년 넘게 들어온 아들 목소리도 구별할 수 없다니.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 가짜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나 좀 살려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렇게 절절하게 애원하던 목소리가 다 가짜였다니. 남편도 며칠 동안 말을 안 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충격을 받아서.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으니까요. 제일 힘든 건 이웃들한테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였어요. 다들 우리 집 형편을 아는데. 며칠 후 옆집 아주머니가 왔어요. 미숙 씨,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완전히 상했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 별일 아니에요. 무슨 별일 아니야. 보기에도 심각해 보이는데. 혹시 준호 일 때문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알고 있는 건가요? 왜 갑자기 준호 얘기를? 미숙 씨도 몰라? 요즘 보이스피싱이 엄청 많다던데. 우리 동네 김 여사도 당했다고 하더라고. 자식 목소리로 전화 와서 몇 천만 원 날렸다던데. 아, 저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조금 안심됐어요. 아, 그래요? 응. 김 여사 말로는 정말 아들 목소리와 똑같았다고 하더라고. AI라는 걸로 목소리를 만든댔어.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그래도 제가 당했다는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남편이 직장에서도 힘들어했어요. 동료들이 노후 계획 얘기할 때 같이 못 끼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몰라. 다시 시작해야지 뭐. 다시 시작이라니. 62살에 무슨 다시 시작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카드 현금 서비스 이자가 생각보다 엄청났어요. 한 달에 6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은행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이자만 내야 했어요. 남편 월급이 200만 원 조금 넘는데 이자만 100만 원이면 어떻게 살아요? 여보, 이자를 못 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전세집인데 뭘 팔아요? 전세금을 빼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집주인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전세금을 빼달라고 했어요. 다행히 집주인이 좋은 분이어서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싼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전세 2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짜리 집으로 8천만 원으로 대출금을 갚고 이자를 좀 줄였지만 여전히 빠듯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정신적인 상처였어요.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또 이상한 전화는 아닌가 해서. 아들이 진짜로 전화를 걸어와도 처음에는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엄마, 나야. 준호야? 정말 너야? 왜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야, 그냥. 아들 목소리도 이제 100% 확신이 안 섰어요. 혹시 또 가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들하고 암호를 정했어요. 앞으로 전화할 때는 어릴 때 기르던 강아지 이름부터 말해. 복실이요. 왜요? 그냥 엄마가 안심하려고. 아들도 제 상황을 이해해줬어요. 남편은 더 힘들어했어요. 직장 동료들 앞에서 기죽은 것 같다고. 나이 60이 넘어서 빚더미에 앉았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 나쁜 놈들이 잘못한 거지. 남편이 그렇게 말해줘도 제가 바보 같아서 그런 거니까. 자꾸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밤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그 1억 4천만 원을 생각하면 15년 동안 매일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현실을 마주하면 또 절망적이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됐어요. 괜히 돈 얘기 나올까봐. 미수가 요즘 왜 안 보여? 그냥 바빠서요. 뭐가 그렇게 바빠? 같이 등산이나 갈까? 다음에요. 계속 핑계대고 피했어요. 얼굴 보면 다 티가 날 것 같아서. 그런데 더 힘든 건 가족들한테도 말 못했다는 거예요. 시댁이나 친정에 알리면 난리 날 것 같아서. 엄마, 명절 때 용돈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다, 괜찮다. 너희도 힘들 텐데. 사실은 용돈 드릴 돈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런 거짓말도 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속상한 건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대학원 학비도 제대로 지원 못 해주고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해야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 아르바이트 늘릴게요. 준호야, 미안하다. 왜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나쁜 놈들이 잘못한 거죠. 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니까 더 미안했어요. 몇 달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TV에서 보이스피싱 뉴스만 나와도 막 화가 나고 또 누가 당했네. 정말 나쁜 놈들이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피해자들 보면서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도 됐어요. 어떤 할머니는 5천만 원을 잃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집까지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 그래도 우리 돈이 아까운 건 마찬가지야. 맞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더 힘들다고 해서 우리 상처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조금씩 일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부업을 시작했어요. 주말에 택배 일을 하더라고요. 여보, 몸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빚 갚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60대 초반인데 주말마다 택배 일을 하니까 보기에 안쓰럽더라고요. 저도 집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 4시간씩 계산대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20대 애들이랑 같이 일하니까.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마워. 젊은 친구들이 저를 배려해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더라고요. 집에서 계속 우울해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자 내는데 도움이 됐어요. 남편도 부업으로 30만 원 정도 더 벌어와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는데 손님 중에 아는 분이 오신 거예요. 미숙 씨, 여기서 뭐 해?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냥 심심해서 일해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요즘 일자리 찾기 힘든데 좋겠다. 다행히 별말 없이 넘어가셨는데 그때부터 더 조심하게 됐어요. 혹시 아는 사람들 만날까봐. 그런데 신기한 건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아줌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도 비슷한 일을 겪었더라고요. 나도 작년에 전세 사기당해서 2천만 원 날렸어. 정말요? 응.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위안이 됐어요. 나만 이런 일 겪은 게 아니구나 하는. 요즘은 정말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해졌어. 조심해도 당할 수밖에 없어. 맞아요. 아들 목소리를 어떻게 똑같이 만드는지. 그렇게 서로 힘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당한 보이스피싱 사기의 가장 큰 포인트는 시간 압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 말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던 거예요. 만약 그때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아들한테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했더라면.
하지만 그때는 너무 급박했어요.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들과도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저한테 직접 연락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 내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진짜 급한 일이라면 제가 직접 전화할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확인할 시간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는 혼자서 결정했다는 거지예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라면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이 말에 완전히 속았던 거죠. 사기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끼어들면 금세 들통나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혼자 결정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 경험을 얘기해줘요. 언니, 혹시 이상한 전화 오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무슨 전화? 보이스피싱이요. 요즘 정말 교묘해요. 처음에는 창피해서 말 못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해줘요. 한 사람이라도 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특히 저희 또래 분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자식 목소리라고 해도 일단 의심해보세요. 요즘은 AI로 목소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정말요? 그런 게 가능해요. 저도 못 믿었는데 정말이에요. 20년 넘게 들어온 아들 목소리도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암호를 정해두세요. 어릴 때 별명이나 애완동물 이름 같은 거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처법도 알려드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가족이나 친구한테 상의하세요. 10분만 시간을 끌어도 사기인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언니 덕분에 조심하게 됐어요. 나도 혹시 몰라서 애들하고 암호 정해놨어.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 후회될 때가 있어요. 그 1억 4천만 원이 있었다면 아들 학비 걱정도 안 하고 남편이 주말에 택배 일도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졌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소통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아들도 이제는 작은 일이라도 다 얘기해줘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봤어요. 엄마, 내일 시험인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일상도 다 공유하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자주 연락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좀 달라졌어요. 서로 더 의지하게 됐다고 해야 하나. 여보, 고생 많아요. 아니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이런 따뜻한 말들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특히 저희 세대 분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부모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 목소리라고 해도 의심해보세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해도 확인해보세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이미 당하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만 당한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나 하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걸.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해졌어요.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완벽하게 속이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당한 후에 어떻게 회복하느냐예요. 저희는 다행히 가족이 힘을 합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런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이스피싱은 정말 무서운 범죄예요.
하지만 조심하면 피할 수 있어요.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고, 상의하세요. 그리고 혹시 당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랬듯이. 감사합니다.